청나일강이 푸른 혈맥처럼 흐르는 아프리카 오지 한가운데 우뚝 솟은 성체와 화려한 문명의 흔적들입니다. 가난과 기근, 끊이지 않는 내전 속에서도 그들만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에티오피아입니다. 해발 2000m, 절벽을 휘돌아 오지 속에 숨겨진 중세도시 곤다르로 향합니다. 아프리카 내에서도 독자적인 문화와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곳입니다.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의 에티오피아, 그 북쪽에 곤다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북부는 평원이 대부분인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기 드문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천장이라고 불리는 험준한 시멘 산맥을 넘어서면 곧 이어 눈앞에 나타난 신비한 도시는 비탈진 산맥을 넘어온 보람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가장 아프리카답지 않은 곳, 이국적인 풍경이 물씬 느껴지는 이 도시는 17세기경부터 200여 년 동안 에티오피아의 수도였던 곤다르입니다. 마치 아프리카 속에 중세 유럽을 옮겨놓은 듯한 곤다르는 1636년 파실라다스 황제가 지은 성체 도시인데요. 파실라다스 황제의 황궁이었던 파실게비 궁전으로도 유명합니다. 곤다르의 황금기를 열었던 파실라다스 황제의 이 성체 도시는 그 아름다움과 독자성을 인정받아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파실라다스 황제 이후 에티오피아의 황제들은 조금이라도 더 멋진 궁전을 세워 황권을 과시하려 했는데요. 역대 황제들의 질투와 과시욕이 짧은 기간 동안 화려한 성체 도시를 완성하게 한 거죠. 고온 건조한 기후 덕분인지 대부분의 황궁터는 거의 손상되지 않고 잘 보존돼 있습니다. 무더운 기후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독특한 시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곤다르는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6, 7, 8월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는 난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주 특이한 난로입니다. 두 방을 동시에 난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이한 난로입니다. 그 옛날 아프리카에 난로가 있었다니 신기한데요. 고원지대의 쌀쌀한 기후를 견뎌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답지 않은 독특한 양식은 성체 여기저기에서 발견됩니다. 이 둥근 탑도 그중 하나인데요. 둥근 천장 때문에 파실게비 궁전은 오늘날 계란성으로 불립니다. 힌두와 아랍 문화는 물론 바로크 양식의 영향이 혼재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꼭대기층에 오르면 탁 트인 곤다르의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파실게비 궁전을 본따 지은 역대 황제들의 성체도 우뚝 서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Gondar Castle complex and it's established by Emperor Fasilides, who ruled for 35 years from 1632 until 1667. Generally, the compound has 70,000 square meter area. 6 kings was been here and each kings built their own palace.
호화로운 성체에는 목욕탕과 같은 부대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가 목욕탕이고요. 여기가 왕의 화장실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굉장히 작았나 봐요. 사실 제가 좀 등치가 크지만은 제가 꽉 찰 정도의 그런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우리 시골 재래식 화장실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이것이 황제의 화장실이라면 평민들의 화장실은 어땠을까요? 이것은 파실라다스 황제의 손자인 이아수 1세 황제의 궁전입니다. 화려한 내부 장식으로 솔로몬의 궁전보다 아름답다는 찬사를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완벽히 보존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아수 1세 왕의 궁전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태리 군대가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의 폭격으로 이아수 1세의 아름다운 이 왕궁의 천장은 아깝게도 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의 포화로 허물어진 지붕은 마치 쇠락한 황궁을 보는 듯한데요.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건다르를 점령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군대를 몰아내기 위한 영국군의 공습 때문이었습니다. 성체를 둘러싼 900m에 달하는 성벽도 전쟁으로부터 이 궁전들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또 다른 성체인 다윗 황제의 궁전인데요. 18세기 재위했던 다윗 3세 시대에는 음유 시인들의 향연이 자주 열렸는데 아직도 음악을 연주했던 연회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파실개비 황궁의 북쪽 끝에는 남편 바카파 황제의 뒤를 이어 황제에 올랐던 맹투아브 여제의 궁전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맹투아브 여제의 궁전은 건물 외벽과 내부가 아주 놀라울 만큼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맹투아브 궁전 곳곳에서는 이렇게 책을 편 채 독서에 빠진 학생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잘 보존됐다곤 하지만 아직도 보수공사가 한창인 이 낡은 성체는 놀랍게도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설립 비용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네요. 이곳을 드나드는 학생들은 책 속에 적힌 지식보다 이곳 궁전들이 더 살아있는 역사고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호화로운 성체와 궁전을 세우며 번영했던 건다르 제국은 18세기 말 전쟁과 패권 다툼으로 인해 아문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건다르 제국은 폐허가 되었지만 아프리카 오지 위에 남은 아름다운 옛 성토에서는 건다르의 후손들이 여전히 흥겨운 어깨춤으로 이곳에 잠든 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건다르의 황제들도 그들의 찬란했던 제국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일까요? 궁전 근처에는 세례식 등을 치렀던 많은 기도원과 성당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17세기 말 이야수 황제가 세운 다브레 베르한 셀라시의 성당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에티오피아는 그 인구의 반이 그리스도교 신자인데요. 우리말로 빛의 언덕 위에 성삼위일체 성당이라는 뜻의 이 긴 이름의 성당에는 아직도 기도를 올리기 위한 수도사들과 신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성당들은 내벽과 천장을 장식하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의 프레스코화가 유명합니다. 천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천사들에 둘러싸여 기도를 올리다 보면 신에게 심판받는 듯한 엄숙한 기분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 귀여운 꼬마들은 어떤 소원을 빌기 위해 이곳을 찾은 걸까요? 까만 얼굴에 흰 수도복을 입은 수도사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마치 성당을 장식한 프레스코화의 일부인 듯 더없이 경건합니다. 이들은 천사나 성인들도 자신들처럼 흑인일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검은 얼굴을 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황제들이 세운 성당도 이들에게 불멸을 가져다 주진 못했습니다. 쿠스캄 마리암 성당의 지하 무덤에는 유골이 안치돼 있는데요. 조금 섬뜩하죠? 바로 이야수 1세와 맹투아부 여제의 유골입니다. 곤다르는 이제 인구 8만의 지방도시로 쇠락했지만 곤다르의 유적지는 350년 전의 찬란함을 간직한 채 여전히 아프리카의 보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검은 땅에도 생명을 키우고 아프리카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곳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큰 호수인 타나 호수인데요. 이 타나 호수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지르며 지중해까지 흘러드는 청나일강은 온갖 희귀 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한가로이 목욕을 즐기고 있는 하마들과 초원을 점령하고 있는 대머리 황새의 무리들도 볼 수 있는데요.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 황새는 주로 썩은 고기들을 먹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청소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타나 호수에서 시작해 아프리카 북동부를 흐르는 청나일강은 수단의 수도 하루툼에서 백나일강과 합류하기까지 1460km에 이릅니다.
이곳이 바로 청나일강의 폭포입니다. 건기의 물줄기가 예전의 장엄함을 잃은 모습인데요. 예전에는 7, 8월에 우기가 찾아오면 타나오에서 흘려보낸 홍수물이 45m 수직 낙하하며 1km나 떨어진 거리에서도 폭포의 물보라 세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 규모가 엄청났겠죠.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력 발전소가 세워지면서 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타나 호수에서 폭포로 떨어진 강물은 청나일강의 본류로 이어져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지르며 흐릅니다. 우기에는 강물이 불어나 유속이 빨라지는데요. 토사가 섞여 흑색으로 범람하는 청나일강은 메마른 땅을 적셔 기름진 토지를 일궈놓습니다. 그 기름진 대지에 아프리카인들은 가축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350만 년 전 척박한 대륙에 인류의 기원을 뿌리내리게 했던 것과 같이 청나일강은 변함없이 자연의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체도시 건다루와 풍요로운 청나일강이 아프리카답지 않은 곳이었다면 수단과 에티오피아의 국경에 접한 깊은 숲속엔 아프리카의 속살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청나일강 남쪽에 위치한 구무주족의 마을입니다. 낯선 외지인들의 모습에 익숙하지 않은 듯한데요. 하지만 금세 경계를 풀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아이는 세상 어디나 귀엽네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오랫동안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는데요. 오랜만에 거울을 본 이 청년, 눈을 떼지 못하네요. 본인의 모습이 꽤 마음에 드나 봅니다. 발달된 문명의 힘 없이도 이런 원시의 생활 모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쉬운 곳의 마을에서 많게는 300여 명의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지냈기 때문입니다. 구무주족의 조상들이 주변 부족의 노예 사냥을 피해서 말라리아가 들끓는 이 열악한 지역에 정착한 이후 이들은 다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낳은 아이들이 모두 어른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염된 물과 말라리아 때문인데요. 질병과 더위를 이기고 성장한 아이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아직도 성년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ያው ባህል ነው። ከዚህ በፊት ከጥንታችን ጀምሮ ማለት ያ እንደዚህ ሲደረግ በጣም ትክክለኛ ጉምዝ ማረጋገጫ በዛ ነው የሚታየው። ግን ከዚህ በፊት ሰውነታቸው እንደዚህ ያለ ቆረጠ በቃ ለኛ ለጉምዝ ለባህል ዳሶ ለምተረጉም ምን ያህል በቃ አያምንም። ግን በዚህ ነው እኛ ቅርጻችን መለያችን በዚህ ነው።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건 청나일강이 일궈놓은 비옥한 토지 덕분이었는데요. 농경 생활이 가능했기에 이곳에서 얻은 곡식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무주족의 여성들은 농경과 육아는 물론 대부분의 일거리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강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강물은 토사가 섞여 있어서 그 근처에 웅덩이를 파서 깨끗한 물을 얻고 있습니다. 청나일강의 지류 중 하나인 이 작은 강으로 구무주족은 곡식을 키우고 식수를 해결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구무주족 사람들은 청나일강을 아바이 웬즈라고 부릅니다. 신성한 강이라는 뜻입니다. 마을까지 물을 길어오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성인 남성이 들기도 힘든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몇 킬로미터씩이나 걸어와야 합니다. 고되게 강을 오가며 길어온 이 물이 가족들의 갈증을 채울 것입니다. 억척스럽게 장작을 패는 여자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련한 장작으로 불을 피워 식사 준비를 하는 것도 모두 여자들의 몫입니다. 구무주족의 주식은 밭에서 재배한 수수나 옥수수 같은 곡식을 갈아서 만든 죽인데요. 곧 따뜻한 저녁이 마련되겠네요. 여자들이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남자들은 가축을 잡습니다. 오랜 기간 내전을 거치며 총기 소유를 할 수 있게 된 구무주족은 총을 쏴서 쉽게 소를 잡습니다. 가축이 귀하기 때문에 소를 잡는 날은 축제가 벌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이좋게 고기를 나눠 가지는데요. 어떤 요리를 만들어 먹을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익히지도 않고 생고기를 그대로 먹습니다. 갓 잡은 소의 생고기라 즐길 법도 한데 정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젠 제법 친해진 우리 스텝에게도 생고기를 한 점 건넸는데요. 정말 난감했다는군요. 생고기의 비린내가 심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답니다. 어른들의 식사가 끝나면 아이들의 차례입니다. 기다렸다는 듯 생고기를 받아가는데요. 고기 먹는 날이 흔치 않아서인지 신이 난 모습입니다. 정말 잘 먹네요. 지구 최후의 오지나 다름없었던 이곳도 이제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총기가 보급되면서 부족 간의 전쟁과 노예 사냥으로 많은 부족민들이 죽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12년 전부터 사냥 등의 전통을 금하고 나체로 다니지 못하도록 이들에게 문명의 옷을 입혔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은 이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생고기를 먹고 곡식을 키우며 자연의 일부인 듯 살아온 구무주족. 문명도 빼앗지 못한 자유로운 아프리카의 영혼이 이들의 몸짓에 깃들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감춰진 검은 보석 에티오피아. 수많은 전쟁과 침탈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지켜낸 이 찬란한 문화유산처럼 문명을 벗어나 인류 퇴거의 모습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삶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살아있는 문화유산은 아닐까요?